KMC 전산세무 2급 원가회계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본 동영상은 교재가 없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와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여기 조업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업도 즉 생산량이나 작업시간을 말합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고정비는 총 비용이 불변합니다. 임차료 같은 거죠. 임차료는 생산량이나 작업시간이 아무리 증가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많이 만들면 고정비 단가 즉 단위당의 원가는 감소를 합니다. 변동비는 단위당의 원가는 불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알바 같은 경우 1시간에 5,000원, 그러면 5,000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일할수록 총 비용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1번 고정 원가는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되는 원가를 말한다. 고정 원가는 총 비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를 기초원가를 한다. 맞습니다.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또는 직접원가라 합니다. 간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정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공통으로 소비되는 원가를 우리는 간접원가라고 합니다. 4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즉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여기 써있죠. 고정비인 총 비용이 불변하지만 조업도 생산량이나 작업시간이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를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650만원,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5%,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원가의 30%이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인데 여기서 나온 금액은 단기 총 제조원가 나와 있습니다. 650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원가의 30%라 그랬어요. 그럼 곱하면 제조간접비는 195만원이 나옵니다. 195만원. 직접 노후비는 문제에서 직접 노후비의 75%가 제조간접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직접 노후비를 X라고 놓고 X 곱하기 75% 0.75한 금액이 195만원입니다. 그러면 X는 195만원 나누기 0.75 하게 되면 260만원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650만원에서 260만원과 195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195만원입니다. 1번 195만원입니다. 8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는 실기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단기 제품 제조원가 표시됩니다. 전기말 원재료 재고액, 원재료 기초 원재료에 표시가 됩니다.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제품 기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습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이라면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조선업, 건설업 등 주문 생산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조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부문비 계산하는 이유는 제조간접비를 좀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부문별로 배부하게 되면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원가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간접비는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게 된다. 맞습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습니다. 실제 배부법은 또 직접재료비법,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법과 작업시간법이 있습니다. 예정 배부법은 예정 배부율에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한 금액을 원가로 하는 겁니다. 부문비 배부법에는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통해 종합 원가 계산을 이용하는 기업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만 하면 평균법이고, 선입선출법은 여기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만 차감하면 선입선출법이 되겠습니다. 완성품 수량 7,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3,000개 곱하기 30%, 여기까지 하면 평균법입니다. 평균법. 선입선출법은 여기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7,100개. 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원칙적으로 생산 설비의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한다. 맞습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 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 단위에 배부한다. 맞습니다. 정상 조업도란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 중단을 감안한 상황에서도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 수준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정상 조업도, 즉 예정 조업도에 따라서 제품을 배부하고, 변동 제조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에 따라서 각 제품의 배부를 하는 겁니다.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한다. 틀렸습니다.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함으로써 재고 자산이 실제 원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조업도란 작업시간 또는 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제조 원가 중 원가 행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원가 행태란 조업도를 말합니다. 조업도는 작업시간 또는 생산량이라고 말합니다. 조업도가 1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조업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총 원가는 일정하죠. 고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고정비란 조업도가 변화하더라도 총 원가는 일정한 비용을 고정비라고 합니다. 변동비는 조업도가 변화하면 총 원가도 일정하게 변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하고, 준변동비는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는 것, 즉 전기료, 통신료 같은 것이 준변동비가 되고, 준고정비는 고정비 플러스 초과비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근무수당 같은 것이 바로 준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고정비를 물어본 겁니다. 공장 재산세. 재산세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거나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일정합니다. 이거는 고정비가 맞습니다. 전기요금은 준변동비입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아닙니다. 전기는 많이 쓸수록 요금이 많이 나오죠.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이것도 고정비입니다. 임차료 역시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답은 전기요금인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비반복적 생산 업종에 적합하고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반복적 생산 업종에 적합하고 대량 생산 방식입니다. 단기총 제조 원가의 산출 공식은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인데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말합니다.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을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틀립니다.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별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등의 업종이 적합하다. 맞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이란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기초 제공품은 만개, 완성도 20%, 단기 완성품 수량은 19만 개, 기말 제공품은 8,000개고 완성도는 40%이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재료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가 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되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만큼만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차이는 요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만큼만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가공비를 물어봤습니다. 가공비. 그래서 기초 제공품 10,000개 곱하기 0.2 해서 2,000개가 바로 차이죠. 가공비는 2,000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재료비를 물어봤다면 10,000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은 주식회사 옥타곤의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이다. 단기 중에 발생한 정산 공손 수량은 얼마인가? 단, 공손품을 제외한 파손품이나 작업 해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기초 제공품 500개, 기말 제공품 200개, 단기 착수량 4,000개, 단기 완성품 수량 3,500개, 그리고 비정상 공손 수량이 300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공품 외형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손품이란 뭘 말하냐면 불량품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 500개, 단기 착수량 4,000개,
단계 투입된 게 4,000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4,5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품 수량은 3,500개, 그리고 기말 재공품 수량은 200개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4,500개에서 3,700개를 차감하면 공소품 수량은 800개가 나옵니다. 이 800개 중에서 비정상 공소는 300개라 그랬으니까 정상 공소는 500개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부천 정상 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